이재명도 나쁘지만 말이죠. 이재명보다 더 나쁜 인간들은 이런 이재명을 알고도 찍는 인간들이다. 반갑습니다. 김영TV입니다. 6.3 대선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죠. 2주차 들어서면서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좁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재명의 한계가 드러났고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파도 미담뿐인 까도 미담뿐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헛방인 이재명과 그리고 진국인 김문수를 판단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3 대선 당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내일부터죠. 선거일 전에 6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인용 보도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겁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구간이다 라고 하죠. 자, 이재명이가 46.6%, 김문수 후보가 37.6%, 9%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이준석 지금은 사표입니다. 이준석이 10.4%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의미있게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47.2%, 그리고 이재명이 33.4%, 김문수 후보가 1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쪽 성향이 가득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이재명을 제꼈다라는 건 또 다르게 해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인구수 분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직접적인 행정의 결과들을 맛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판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이 문제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 입만 열면 사고다. 까도 미담인 이 김문수 후보와 완벽하게 다른 이 공갈빵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는 이런 이재명을 듣고도 알고도 찍겠다는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주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상상도 못했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처음에 당황을 하셨어요는 뭐냐면 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 진영을 혼란케 했다라고 저는 재밌게 또 해석해 봅니다. 그런 것에 더해서 이재명이 입을 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됐죠.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좌파 언론들까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재명의 말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 그러니까 이재명의 리스크가 그 짝 진영에서도 찍힌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일정 김문수 후보를 보면요. 정말 시가 아닙니다. 분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난 그 유세의 유권자들은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이 마이크를 잡고 펼쳐내는 내용들이 하나 거짓이 없기 때문에 더 찐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어디 가나 지금 실수가 많습니다. 울산 가가지고 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아무튼 지금 이재명은 이 민주당의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하면 실수죠. 사이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독약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지역 프로젝트를 성과라고 하면서 시흥 거북선 유치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죠. 여기에 공실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북선뿐만 아니라 대장동과 함께 말아먹은 안산 반달섬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간 사람은 부동산 업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뭐냐면요. 단군 이래 1조를 상회하는 부동산 비리입니다. 그 비리의 대가리는 누구냐?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형 거북선 유치 발언도 사실 똥볼 찬 겁니다. 이거 돈 벌어 간 건 부동산 업자뿐이고요. 정말 영끌해가지고 여기에 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 눈에 눈물이 아니 피눈물이 나게 만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본인의 성과라면서 자화자찬을 했기 때문에 이 이재명은 아마 지금 깜깜이 구간에 급락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토론회에서 말이죠. 이 호텔 경제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쇼 경제론이다라고 하죠. 10만 원 예약금 걸고 이 호텔에 가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 호텔을 가지고 있는 지역 경제는 10만 원 때문에 돈이 돌고 그런데 취소해서 10만 원을 회수한다라고 해도 그 경제가 돌았다라는 도라이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은 빚더미 위에 허덕이는데 호텔에 국가 경제를 비유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그래 10만 원 받아서 호텔에 10만 원을 썼고 그게 지역 경제에 돌았다. 근데 10만 원을 취소를 해서 들고 가버리면 호텔만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도라이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커피 120원 망언이 있었죠.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실언으로 민생은 급랭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2022년에 2월 13일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보면요. 이재명이 서민 경제를 생긴다. 민생은 우리가 보듬겠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민의식 쩝니다. 택시 단체를 만나서 한다는 말이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게 택시다라고 하면서 택시 기사님들을 사회 패배자처럼 만드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풍력, 원전, 미세먼지 이런 거 뭐 과학도 산업도 정책도 없는 말장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가리를 열면 다 독약이다, 폭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선대위는요. 이재명에게 유세 시간을 줄이라는 공식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네요. 원래 마음이 다급해지면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연설은 길어지고 실언은 더해지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우리에겐 나이스한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오르자 자만했고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실수한다라고 한겨레 보도에서 친명계 핵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이래도 찍겠다라는 유권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전쟁을 펼치고 있느냐. 그냥 김문수 대 이재명,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겠다라는 포퓰리즘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 국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라는 김문수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냐 사회주의로 들어가겠다 차베스 2냐 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이재명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말은 싸구려고 팩트도 없이 선동하고 공약은 감정에 호소하고 실현 가능성은 지어로다라는 거죠. 이런 본성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는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그래도 말은 시원하게 하는 이재명이 낫지 않냐라고 말이죠. 이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이거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 미래 세대 자식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진짜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도 나쁘지만 말이죠. 이재명보다 더 나쁜 인간들은 이런 이재명을 알고도 찍는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무능, 위험, 혼자 선거 망치는 인물이다라는 걸 진보 언론들까지 알게 돼서 돌아서 버린 것 같은데요. 한겨레 경향신문이 최근 지적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사법부 장악 시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법관 30명 증원 안에 비법조인도 포함시키겠다라는 걸 이 한겨레 경향은 사법 쿠데타 취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 감정과 동기
동떨어진 그러니까 무차별 영입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약은 쇼다. 실행 계획은 없고 결과는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지금 민주당의 공약 남발이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조중동이 아니라 한겨레가 쓴 기사입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좌파 언론들조차 더는 감싸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물을, 이런 이재명을 여전히 괜찮다라면서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문제가 지금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을 찍는 건 말이죠. 죄 짓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선택에서 받은 이 윤택감에 꿀 빨고 살았던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이재명의 포퓰리즘 사회,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베네수엘라 같은 삶을 넘겨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재명 찍는 건 죄 짓는 겁니다. 내 새끼한테, 내 손주한테 다 죄 짓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 입으로 무덤을 파고 있죠. 문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도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우기는 자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기로에 서 있죠.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을 뽑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그런 김문수를 뽑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을 찍겠다라는 국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는 그날로 땡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사실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이재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국민들, 그런 국민들이 가득한 사회가 더 두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가장 먼저 바랬던 건 전 국민 캠페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왜곡된 역사관도 바로 잡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이 교육 수준도 잡아야 하고 반공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반공 사상에 대해서 범국민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기본적인 이 교육이 무너져 있고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왜곡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큰 세대가 지금 사회에 두려운 존재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범국민 캠페인으로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반공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떴던 쌍무지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번영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정말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게 이뤄낸 자유, 그리고 어렵게 이뤄낸 번영입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